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미국으로 가보도록 미국이요. 하겠습니다. 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이제 정책을 말했는데요. 모두를 위한 옥상 태양광에 9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진 보이는 라디오에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소등 행사를 할 무렵 네. 지구 반대편 이제 미국에서는 낮이었죠. 예.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산림공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선글라스를 딱 끼고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 영어로 Solar for All 프로그램은 90만 가구가 처음으로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백만 가구가 공과금에서 연간 $400 이상을 절약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서 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들의 전기비를 확실하게 절약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여기서 우리도 이제 사실 우리한테도 필요한 정책이 옥상 태양광이잖아요. 네네. 땅이 좁고 또 민원도 좀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의 인구 밀도도 높고. 예. 네. 미국에서 중국에서 또 옥상 태양광 열심히 하더니 또 경쟁하듯이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모두를 위한 태양광, 옥상 태양광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요. 예, 좀 살펴보면 미국 내 저소득층 월급의 30%가 에너지 비용이래요. 전기비, 가스비, 난방비. 그러니까 전기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비해서.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저소득층들도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으나 대부분 임대주택에 산다. 네. 또 아파트에 산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접근성이 지극히 낮다. 우리나라 서민들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네요. 우리도 집주인이 있는데 세입자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도. 그리고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도 자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동의가 받아야 되는 있어야 거고. 되고. 태양광 장점을 알면서도 거기다 초기 설치비도 부담이고. 네. 결정적으로 집주인 간의 문제. 이 문제를 미국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네. 도대체 9조 7천억 원을 누구한테 줘서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광으로 연결시킬 것이란 말인가. 네네. 집주인이 있는데 그렇죠. 과연 임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대략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집주인도 이 정도면 태양광 설치해야겠네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더라. 두 번째, 무이자 대출 등 태양광 설치비 장벽을 넘길 수 있는 지역 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저희 햇빛발전 시민협동조합 이사장님들 나오셔서 항상 늘 하시는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거잖아요. 대출 제도가 예.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태양광 자체는 그냥 없는 사람한테 그냥 지원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네. 초기 설치만 하면 30년간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니까. 발전하는 거기 전기를. 때문에 이런 대출제도 활용이 절실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사업을 주최할 거냐. 영리기업의 참여는 제한시킨다.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민간위원회 네. 이렇게 60개 비영리 사업자를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공공성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지역별 이제 시민 태양광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네. 요분들이 공공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다면. 바이든의 정책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는 미국 환경청 EPA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환경보호청에다가 이렇게 네. 신고를 하고요. 사업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한다. 대기오염도 절감한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도 절감한다. 그리고 요게 세 번째 목표가 아주 저는 눈에 띄는데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25개 주에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요거 재밌네요. 네. 그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가 미국에 25개나 있었다니까 참 이것도 답답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일단 미국은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산유국이라는 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뭐 이랬다는 주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유권자의 한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 예, 참 그런 놀라운.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 행정부의 목적은 한 분이라도 더 태양광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를 네.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이거는 분명히 퍼진다. 추가 이게 나온다라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네. 60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지역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버몬트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인센티브 조직 구조 정책을 다 제공을 하는데 특히 집주인한테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백업 발전기를 교체하고 추운 기후에 열 펌프 같은 다른 온실가스 절약 장치를 채택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네. 겨울에도 저기 그 난방비도 절약되네. 뭐 이러한 인센티브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소유하고 있는 집이 개조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세입자들도 같이 난방비도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절약이 되도록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도움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공공기관에서 마중물을 깔면 여기에 나중에 민간 자본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대출 자금이나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구축을 해서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태양광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의 경우에는 이번 보조금이 9조 7천억 원을 이제 뿌린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전국의 60개 신청 기관에 배분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액수가 약 80억 달러, 10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투자한 돈보다 더 절감이 되는 거네요. 예. 각 가구별로. 연방 정부가 70억을 썼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느끼는 절감 효과는 80억이다. 네. 확실하게 손익 계산이 가능한데 이건 태양광 특성입니다. 초기에만 마중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네. 2, 30년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따박따박 전기요금을 절감시켜준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을 바이든이 발표를 한 거네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저는 그 미국 대선을 앞으로 흥미롭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그 한쪽에서는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기후 분이 위기가 아니다.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에서 잘못한 건 뭘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가잖아요. 네, 네. 한쪽에서는 그렇고 또 한쪽에서는 이걸 방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특히 그 저소득층들이 기후 대응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기후 정책이 복지고 경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막 정책 개발을 막 하잖아요. 네. 둘 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표가 되는 기후 정책이 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바이든 캠프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게 결국 저소득층한테는 전기비 절감을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네.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후 대응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이만큼 창출할 거다. 그래야 이게 이제 표심이 오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디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투자 혜택의 최대 40%가 지역 사회로 전달하는 기후정의 40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네.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당신의 기후 관련 경력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라. 예, 이걸 백악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연대 보증을 서서 네. 이름하여 미국 기후봉사단. 예. 이거 옛날 우리나라에 왔던 케네디 대통령 시대의 평화봉사단 느낌인데요. 예, 약간 기후봉사단. 그 예전에 새마을운동을 예. 새마을운동 기후 버전인데 아하.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적 영웅이었잖아요. 네. 경제를 살리는데 시민 참여를 통해 살렸다. 이때 뭘 만들었냐면 민간인 자연보호봉사단을 만들었었대요. 일자리를 경제가 너무 대공황 시대 너무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시민들이 숲 가꾸기 하고 국립공원 보존 활동하면서 정부에서 임금을 주고 네. 그걸 모델로 하는 지금 봉사단이 미국 기후봉사단이다. 이것으로 어떤 걸로 일자리를 만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이제 그 저소득층 가정의 옥상에 태양광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설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 컨설팅을 할 사람들이 네, 필요하죠. 네. 여기에 청년들이 들어가는 거죠. 돈은 정부에서 준다. 네. 그리고 뭐 산불 감시라든지 또 환경 보존이 해양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기후 탄력성 프로젝트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데 약 2,000명의 청년 활동가를 고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 설명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절감. 그러니까 미국 대선 되게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결심한 것 같아요. 나는 트럼프하고 확실하게 차별할 거야. 그래서 기후 전사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네. 이제 그 알래스카 정부 부지의 석유 가스 사업에 제동을 지난주에 걸었고 아. 이번 주 월요일 날 태양광에 이제 9조 7천억 쓰겠다고 했고 확실히 다른 노선으로 가는 거네요. 그 트럼프하고. 아예 기후 주관으로 그냥 일주일 자체를 다 기후로 깔고 있어요. 월요일은 태양광, 화요일은 물, 수요일은 교통, 목요일은 전력망 강화, 금요일은 더 깨끗한 공기와 더 건강한 학교 정책.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만 봐도 저희는 나중에 우리의 화두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면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 대선 보면 쭉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들이 있지 줄줄이 않을까. 지금 쏟아내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바이든이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바이든이 잘나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민주당이 잘나서 나올 것 같지 않고 소리 없이 현장에서 기후 대응을 한 시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깨지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나온 정책들이 오늘의 미국 IRA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들 생각하면서 이 곡 한번 추천드립니다. 소나무처럼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비김 소나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